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그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심리 문제가 해결되고 시민성 문제가 해결되는지 궁금하셨죠? 참여는 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물리치료도 안 하는데 오로지 말로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심리 문제가 해결되고 시민성 문제가 해결될까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참여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여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다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좀 봐주세요. 자, 참여란 무엇인가? 참여 상태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참여라는 것은 정신이 어느 한 곳으로 고도로 몰입된 상태입니다. 고도로 집중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참여에 들어가는 것은 뭐 그냥 의식을 잃어가지고 뭐 그냥 참여사가 말하는 대로 로봇처럼 조종당한 게 아닙니다. 참여사 의식이 있기 때문에 참여사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참여를 받는 분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지 않는 것만 받아들이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참여 받는 분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는 지시를 참여사가 하더라도 그건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 점 아셔야 되고, 참여도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건 창피하니까 말 안 하기로 작정하면 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TV에 보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 비밀을 폭로하는 것 같죠. 근데 절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 상태는 몸과 마음이 심신이 아주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잡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체면에 걸리면은 참여 상태 들어가면은 평소에 날카로운 의식의 비판적, 분석적, 논리적, 사고력, 현실 검증 기능이 현저히 감퇴돼요. 그래서 평소의 의식과는 좀 변형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체면 상태 의식을 변형된 의식 상태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변했다고요? 평소에는 날카롭게 의심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누가 한번 말하면 그 말을 확인해보고 즉 현실 검증이 강했는데 참여에 걸리면 그게 무딘창처럼 무뎌져요. 그래서 참여에 안 걸렸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이 나올 내용이라도 참여에 들어가면 그게 자연스럽게 느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뇌에서 그 말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암시한 대로 그 사람의 심리에 도움이 되는 말을 암시라고 하죠. 그에 맞는 호르몬과 신경혈당을 분비를 시키고 우리 몸의 자연 처리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심리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여에 빠지면은 잠재의식, 즉 무의식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상태가 돼요.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있지만은 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선진국의 참여 현황을 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1958년에 미국 의학협회에서 참여를 대체약으로 인정해가지고 오늘날 세계 최고로 참여이 발달된다는 거죠. 미국이 사실 선진국일수록 참여이 가장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아시죠? WHO 그리고 영국의학협회에서도 참여를 정신치료의 분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심리학회 아시죠? APA라고. 미국 심리학회에 가면은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심리학도 분야가 굉장히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심리학회도 있죠. 근데 미국 심리학회는 세계 심리학계를 대변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데 거기에는 심리학도 여러 분과가 있어요.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심리학회는 54개의 분과학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심리 참여 분과가 있습니다. 제 30분과로. 그래서 Society of Psychological Hypnosis라고 해서 심리 참여 분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심리학회에서도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대부분의 의과대학이라든가 심리치료학과에서는 참여를 정기 과목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144시간 정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유럽 각국, 특히 선진국일수록
체면이 발달되어 있고 체면을 대체학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체면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의식과 무의식의 특성을 잠깐 살펴보면은 체면을 안 했을 때, 체면이 안 그랬을 때는 의식이 날카로운 비판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현실 검증하는 게 강하지만 강한 의식이 거의 그 정신을 거의 다 지배해요. 그리고 체면에 빠지면 무의식이 의식보다 엄청나게 강하게 활동하는 거죠. 의식도 물론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의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사를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비판하고 현실 검증하는 것이 의식이 하는 기능이고 특성이고, 무의식은 비논리적이고 비분석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평소에는 의식이 활발하게 작동하죠. 근데 체면에 들어가면 무의식이 의식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체면 상태에서 체면 전문가가 뭘 암시를 하면은 그 말을 무조건 받아들여서 뇌가 자율신경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암시에 따른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래서 그 호르몬도 여러 종류가 있죠. 긍정 호르몬, 부정적인 나쁜 안 좋은 호르몬도 있고, 뇌에서 나오는 뇌하수에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도 뇌가 지금 체면사가 한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긍정적인 호르몬과 긍정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키고, 내가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게 이런 긍정 호르몬과 긍정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치유 효과가 없죠. 그래서 이런 치유를 효과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체면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신민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체면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신민성 문제 해결하면 체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체면이 필요할까요? 체면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체면을 안 했을 때는 의식이 기능이 강력해요. 그래서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평균적으로 평소에는 따지고 의심하고 막 그 분석하고 이런 의식의 기능이 정신을 100% 한다면 약 90% 정도 그리 강력하게 작동해요. 물론 개인차는 많아요. 그래서 안 따지는 무의식이 약 10% 정도 작동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기 때문에 체면을 하지 않고 하는 일반 심리상담이 있잖아요. 요새 상담소 굉장히 많죠. 거기는 무의식으로 하지 않고 거기 인지차원, 의식 차원만을 주로 다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도 바꿔주고 여러 가지 그 사람에게 심리 해결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 조언도 해주면서 또 자기 생각도 바꾸게 만들고 그런 거 해서 깨닫고 통찰을 얻게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이게 굉장히 힘들고 수십 번 상담받아야 돼요. 어떤 경우는 100번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수십 배 이상 많은 횟수의 상담이 필요하고 심리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담료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몇 번 만에 할지는 뭐 개인차는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상담의 말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문제 해결 기간이 개인차가 물론 많이 있죠. 아무튼 이런 그 체면을 하면은 무의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근본 뿌리를 뽑고 더 빨리 해결되는데, 일반 심리상담소에서는 그런 그 체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지 차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한 사람은 아주 힘들고 수십 번 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일반 심리상담소에도 잘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경우도 물론 많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 그 굉장히 그 오래된 사람들은 그 인지 차원의 심리 상담하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면에 빠지면, 체면 상태가 되면은 체면 상담사가 한 말을 그대로 뇌가 받아들여서 잠재의식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체면을 통해 증상이 빠르게 해결되고 그 상담하는 심리 상담 받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되니까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여러 가지 치유 방법을 그 방법의 효과를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체면을 했더니 6번을 했는데 93% 정도 해결됐다. 거의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겠죠. 우리
심리치유 방법 중에 행동치유 방법이 있어요. 행동치유 방법을 했더니 22번 상담을 했는데 72% 정도 해결이 됐다. 그리고 프로이드가 개발한 정신분석 치유 있죠. 이거 무의식의 뿌리를 뽑는다는 점에서 참여과 비슷한데 이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무려 600번을 상담을 받았는데 38% 정도밖에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문제가 기계처럼 이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참여를 하면은 다른 심리치유 방법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가 좋다는 것을 이게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참여의 원리는 뭐냐? 잠재의식이 인간의 모든 기능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최고의 관리자라는 것이 참여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참여 상태에서 무의식의 문을 열어놓고 암시를 하면은 그 사람의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암시를 하면은 우리 뇌에서 무비판적으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자연치유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몸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호르몬과 신경들을 분비시켜서 치유한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체면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면 상태라면 무비판적인 체면 상태에서 체면상 한 말, 암시, 그 사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말을 암시라거든요. 암시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잠재의식을 작동시켜 치유와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체면 상태에서 잠재의식이 인체 자연살해세포, NK세포라고 들어보셨죠? 이걸 활성화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병균을 파괴하고 자연 면역 기능을 활발히 작동시켜서 치유 효과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체면에 빠지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 몸과 몸이 깊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마음과 몸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체면을 한번 받기만 해도 깊은 잠을 자고 난 것처럼 아주 개운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효과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면 상담가의 암시에 따라서 자율신경계가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을 분비시켜가지고 심리성 문제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고도로 높아져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향상되고 정신 집중으로 인해서 그냥 오로지 참여사가 한 말에만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뇌가 딴 데는 다 신경을 꺼버렸어요. 그래서 뇌는 정보 처리를 한 양으로 시간의 경과를 인식하는데 뇌가 딴 것은 다 신경 끄고 참여사의 말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때는 일을 조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보다 시간이 작게 느껴집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40%도 작게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80 내지 90% 정도 작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영화가 너무 재미있으면 영화에 푹 빠지죠. 딴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영화가 재미있으면 똑같이 2시간짜리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가 빨리 끝나는 느낌이 들죠. 무리한 시간 2시간 똑같은데 그 영화에 몰입된 상태가 사실 체면 상태입니다. 어디 정신이 영화에 푹 빠진 상태가 체면 상태예요. 그런데 영화가 재미없어 봐요. 그러면 이 생각, 진짜 딴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면 뇌가 판단할 때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간 걸 느껴집니다. 그래서 영화가 재미없으면 영화에 그 몰입이 안 되니까 영화가 되게 안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참여를 하면 참여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을 담당한다 우뇌죠. 좌뇌는 논리적, 분석적 이런 사고력을 담당하는 것이죠. 좌뇌, 우뇌 아시죠? 그래서 체면을 많이 받으면 우뇌 활동이 증진돼요. 그래서 상상력, 창의력 이런 우뇌가 담당하는 기능이 있죠. 공간인식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암시 효과가 극대화돼요.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치유와 긍정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체면에 깊이 빠지면은. 그래서 체면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물론 여기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밖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학습 동기와 흥미 증진, 학습 능력 향상, 성취 동기 강화, 집중력, 기억력 강화, 학생들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공부한 내용이 자꾸 까먹으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체면 상태에 공부하면은 집중력과 기억력이 강화되고 또 잠재의식, 무의식은 또 장기 기억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부한 것이 오래 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엄청나게 줄여줘요. 엄청나게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의식은 단기 기억밖에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못 가서 의식 자료 공부는 까먹어요. 까먹고 계속 반복을 해야만이 드디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반복으로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참여를 하면은 장기 기억으로 곧바로 저장되니까 반복해서 엄청나게 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 능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시험 불안 공포 없애고 대인관계 향상 자신감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충격적인 트라우마의 기억을 없애는 겁니다. 과거 기억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참여 상태에 상상으로 과거를 지우지 않아요. 과거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죠. 머릿속에 상상으로 있죠. 그건 실체가 없어요. 상상으로 없애는 겁니다. 상상으로. 참여에 깊이 빠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참여 안 걸리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되겠죠. 근데 기억을 지워버렸으니까 자기가 겪었던 거, 악몽했던 기억이 이제 영원히 생각 안 날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기억이 전혀 생각 안 나는 사람은 오히려 그 기억 상실 환자라든가 정신 이상자예요. 그러니까 참여 상태에서 기억을 상상하고 기억을 지운 것을 굳게 믿어버리면은 나중에 참여이 끝나고서도 그 기억이 생각나기는 나지만은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기억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기억이 이 사람의 무의식에 심리에 주는 영향력을 없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장상인에게 과거 기억을 영원히 없애버려 가지고 영원히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아직은 없어요. 이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기억이 생각나도 무덤덤해지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억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표현상 기억을 지워버렸다 없애버렸다 그렇게 얘기할 뿐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의 심리가 안정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든 사람이 있죠.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자기 의존함 없이 뇌에서 부정적인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독소 호르몬, 코티졸, 에프린, 노르에핀들이 부정적인 호르몬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 마음과 몸을 파괴시키고 병들게 해요. 그래서 참여를 통해서 분노 치유하면 굉장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참여에서 창의력이 개발될 수 있고 부정적인 성격과 습관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자존감을 강화시키고 대인공포, 대인기피 이런 증상, 새로운 성격과 습관도 만들고 발표거나 면접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에게 이런 참여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가 좋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대공포, 각종 불안, 공포, 우울증, 강박증 등등 그리고 각종 심리적 정적 증상을 치료하는데 참여를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여러가지 게임 중독증 있잖아요. 각종 중독증 무엇에 중독돼 알코올 중독, 뭐 담배, 니코틴 중독, 뭐 게임 중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중독이라서 무의식이 담당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 갖고 해결이 어려워요. 의식하고 무의식을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무의식이 무조건 이기거든요. 의식이 이긴다면 이 세상에 괴로울 거 없죠. 마음 먹은 대로 그냥 담배 끊기 시작하면 금방 끊어지고 술 끊기 시작하면 금방 끊어지고 그럼 의식이 이긴 거죠. 근데 술 중독, 그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담배 중독 온 사람은 무의식이 강하게 뿌리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 갖고 의지만 가지고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건 체면을 통해서 무의식을 활용해야만이 근본적인 뿌리가 뽑히고 더 빨리 해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체면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 앉아서 계속 체면만 받으면 그냥 살이 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체면을 받더라도 많이 먹고 영양을 많이 섭취하고 운동도 안 하고 칼로리를 소비 안 하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체면 다이어트라는 건 뭐냐면 체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음식 습관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를 일으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도 고칼로리 음식 대신에 저칼로리로 고기 육식 대신에 채소 과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배고프지 않아도 많이 먹거든요.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걸 달래요. 그러다 보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외롭고 슬플 때 음식 먹는 대신에 다른 바람직한 방법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운동기량 향상. 그러니까 미국같이 스포츠 신약이라고 하죠. 스포츠 신약 발달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신약에서 이게 참여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성, 이게 마음이 원인이 된 각종 정신 신체 질환을 치료합니다. 미국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260여 가지가 그게 가능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자, 이상 참여 상담을 통해서 시민성 문제 해결되는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